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전우용 역사학자의 칼럼 시키는 대로만의 일부를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미덕은 대개 비극을 낳는다. 당장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충실하게 따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 그뿐 아니다. 지금의 교육부 장관도 차관도 국사편찬위원장도 국정역사교과서는 후진 독재 국가에서나 쓰는 것으로서 현재의 검인정 제도도 장차는 자유발행제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다. 자유발행제로 가자는 생각에 무슨 소신이니 지론이니 하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건 현대 세계인의 극히 평범한 상식이자 교양일 뿐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몰상식하고 교양 없는 지시를 내리자마자 이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이자 실행자가 됐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신념으로 말미암아 상식과 교양은 몰상식과 무교양 앞에 할 일 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최근에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조작사건 재심 재판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 한 명이 심층 적격 심사를 받고 있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부당함이 정당함을, 파렴치가 염치를 심사하는 꼴이다. 어떤 집단에서나 가장 흔한 질책은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했는가? 이거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보편적 도덕률인 사회에서는 상식과 교양과 염치와 도덕이 몰상식과 무교양과 파렴치와 부도덕의 지시를 받는 일이 수시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시키는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뛰어나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은 사람을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처럼 취급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이런 믿음이 원하는 사회는 단 한 사람의 지휘자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는 나머지 전체로 구성되는 기계사회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남긴 말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 말에서 평범성에 깃든 악마성을 발견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대량 생산하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내버리고 그 자리에 기계의 마음을 채워넣는 평범한 악마들이다. 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은 정답이 아닙니다. 탈당과 분단, 혁신의 무력화는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비공개 회의 때 당무를 거부하려면 당직을 사퇴하는 게 도리다. 당무를 거부할 경우 교체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표 측은 사퇴하는 당직자가 생기면 곧바로 다른 사람으로 채울 것이라고 고삐를 당겼습니다. 주승용, 오영식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채울 계획이었지만 일부 당무위원들의 반대로 의사 정족수만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족수는 9명에서 7명이 됐습니다. 이제 의결에 필요한 최고위원 수도 4명으로 줄었습니다. 자성 원장이 얘기했던 내용의 여러 가지 진위를 또 확인을 하고 민주노총이 습득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다 내려놓고 논의하게 되겠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데요. 민주노총은 오늘 정오까지 종단의 노력을 더 기울여 보겠다는 자승 총무원장의 입장에 따라서 어젯밤 9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고통스러운
고뇌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Donald J. Trump is calling for a total and complete shutdown of Muslims entering the United States until our country's representatives can figure out what the hell is going on.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미국 대선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미국 내에 무슬림들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데 이어서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 또 그 가족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반인권적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들으신 말은 도널드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의 대표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연지연 곰탕과 함께하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청와대 관계자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의 제안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정오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조계종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다라면서 그러나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오늘 정오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계사에 경찰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택한 또 다른 이유가 이 기사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은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강성노조 때문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한국노총도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 합의 때 한 당사자였던 한국노총 말입니다. 정부가, 여당이 말이 달라졌다는 거지요. 합의하기로 해놓고 합의도 안 한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은 대통령 자신 때문 아닙니까? 하여간 대통령은 민주노총 다 잡아야 노동개혁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하면 그 어떤 논란과 파행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와 만난 조계사 관계자는 경찰이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도중에도 조계종은 경찰과 민주노총 양측과의 물밑 접촉을 계속했다면서 특히 자승 총무원장 측과 한상균 위원장 측이 오늘 정오까지
자진 퇴거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정오에 자진 출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108배를 한 다음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과 함께 조계사에서 나오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계약 저지투쟁을 이끌어온 한상균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6월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손과 발을 묶어왔다면서 이미 결정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해서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집회 때 폭력 시위를 했다라는 그런 죄목입니다. 이번 민중총괄기, 물론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체포영장은 6월 23일에 발부된 것입니다. 시점을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9월에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단 말이죠. 그 이전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 넣어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무력화시킨 다음 그렇게 해서 노동개혁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흐름, 이런 맥락이 읽혀집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조계사만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현재 최고 선거 기획자는 대통령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조만간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잇따른 정치권을 상대로 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여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시면 안 되지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법이 있건 말건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라이브가 과연 여당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일까? 여권이라는 한 묶음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한국일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총선을 리드하게 되면은 새누리당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내년 총선에 대해서 여당에게도 나 아니면은 당선 못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서 공천 지분을 확보하며 주도는 박근혜가 돼 박근혜가 없는 박근혜의 선거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드라이브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겨냥한 복합적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집권 후반기 반복되던 지지율 하락, 여당 분열, 대통령 탈당 요구,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조기 레임덕 방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김무성 대표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기 마련이죠. 또 다른 한국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회가 끝내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상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과 학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연일 질타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무능한 국회의 손에 쥐어진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대통령이 대신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 소집 등을 기다릴 상황이 아닐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물론 찬반 논란이 뜨거운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무리수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회의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기 위해서 발동한 바 있었는데요. 그때는 국민이 지지했었죠. 지지하는 가운데서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내려져야지 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명령권을 발동한다?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요? 국민일보 창간 27주년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N컴퍼니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10.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1.2%였습니다. 합쳤더니 31.8%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3년 8월 당시에 긍정평가율이 60%에 거의 다다랐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무려 1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5.5,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2 이렇게 조사돼서 부정평가율은 54.7%에 달했습니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3.5%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응답자 연령대와 정비례했는데요. 60에서 79세 응답자 가운데 매우 또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70.5%인 반면 20대 응답자는 20.5%에 그쳤습니다. 흥미롭네요. 70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70%, 20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 나이가 들수록 지지율이 30, 40, 50, 60, 70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한편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는 대체로 또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7%였고 대학 재학 이상에서는 63.4%에 달했습니다. 국민일보 조사 중에는요. 누가 20대 대통령감으로 적합한지를 묻는 설문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국민일보 오타네요. 다음 대통령은 19대입니다. 20대는 총선이겠죠. 예, 이런 어마어마한 오타가 오늘 국민일보에 있었군요. 반기문 총장이 24.4%로 박원순 시장 1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7.6%,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7.2%를 뛰어넘었습니다. 반기문, 박원순 사이의 격차도 오차범위 바뀝니다. 중하위권을 보게 되면은 4등이 안철수 의원 6.7, 5등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3.8, 그리고 6등이 주목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3.2,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 이재명 성남시장이 0.8. 안철수 의원부터 나머지 후보들 다 합쳐봐야 반기문 총장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기문 총장은 전 연령대에서 다른 후보자들을 크게 앞섰다고 하는데요. 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18.1%로 2위에 머물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호남에서 1위는 누구냐?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분당 문턱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출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문재인, 안철수 공동 비대위원장 카드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수도권 의원 6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명했고 대표단을 꾸려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에게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무한 책임을 지고 현 상황에 임한다.
두 사람의 혁신안이 실천되도록 한다. 총선에서 두 사람에게 전권을 부여한다. 이런 의견을 모았는데요. 문재인 대표 측은 수도권 모임에 문안 공동 비대위원장 카드에 긍정적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대안 없는 사태는 무책임하다고 보지만 대안이 마련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측근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오후에 난색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번엔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용하는 언어들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원칙, 기준, 민주적 절차, 당의 공식 체계 이런 어휘를 썼는데 한 번 결정하면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따라야 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당 내부를 향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강경 행보, 이건 문재인 대표가 정면 돌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판단을 굳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쪽이 강경 기조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탈당론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드러나는 여의도 밖의 여론도 자신에게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풀이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 쪽의 한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렇고 여의도 밖의 일반 여론은 다르다. 비주류의 목소리가 과대 포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까? 주류 언론, 보수 언론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런 동네에서는 비주류 목소리를 키워서 갈등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겨레는 탈당, 분당론이 터져나오는 등 내분이 계속되면서 지지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리는 엄중한 상황을 문재인 대표가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중립 성향의 의원은 SNS 여론과 달리 지역민들은 당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마음을 돌리고 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경향신문 사설 한번 들어보시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 각국 협상 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해서 연설한 사람은 협상 수석 대표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차순위인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도 아니었다. 연단에 선 사람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었다. 파리에서는 지금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될 합의문을 도출하려고 197개 정부 대표가 모여서 갑론을박을 벌이며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인류는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른 공멸을 막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최종 협상을 수행해야 할 환경부 장관이 조기 귀국했다. 환경부는 국가원수가 연설한 나라의 주무장관은 고위급 세션에서 연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온실가스의 감축, 적응, 재원, 역량 배양, 기술, 투명성 등 막판까지 산적한 쟁점을 해결하고 협상을 이끌어야 할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해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실제로 국가원수가 연설한 다른 나라 주무장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귀국하지 않고 고위급 세션에서 연설했다. 전례와 국회 일정을 이유로 해서 지구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협상을 뒤로하고 귀국한 한국의 환경부 장관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또 정부 대표단이 아닌 국회의원이 연설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가 없다. 외교부는 실무대표보다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임팩트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삼척동자도 알듯이 공식 회담에 나서는 대표단은 말 그대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의 위임을 받은 대표단의 책임자에게 임팩트가 없다고 하다니 이것이 과연 외교부의 해명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부 대표단이 아닌 국회의원이 설명하는 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다른데 입법부의 구성원이
행정부 대표가 발표해야 할 자리에 나가서 발표한다? 결국 지금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라는 그런 반증, 상징 아닌가요? 계속해서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는 필수적인데 미국이 이전을 거부하는 기술, 이 기술을 보니까 말이죠. 통신, 항공전자 관련 기술 등 3개가 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쌍발 엔진 등 3개 기술에 대한 이전이 어렵다라고 뜻을 밝힌 상태지요. 따라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기술은 방위사업청이 기술 이전을 장담한 21개 항목 자체는 아니지만 그 아래 세부 항목에 포함된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대상에 쌍발 엔진 외에 공대지 미사일 관련 기술도 포함된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공대지 미사일 관련 기술은 전투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주요 기술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문제의 댓글 2천여 건이 국정의 직원 것은 맞지만 대선에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사관과 군무원 등 4명은 소환조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군도 이런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저희 사령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이 하지 않았는가 추정을 합니다.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는 개인이라는 말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청 경정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비판 기사도 현 정부 들어 유독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개인의 일탈이라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짐작을 담은 기사도 청와대 문건 배후 발설 논란의 진원지로 알려진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면직 처리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파문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는데요.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직원들의 댓글 파문이 터지자 서울시는 포털 사이트에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와 서울시 통합 이메일 아이디를 조사했습니다. 두 아이디가 일치하는 강남구청 직원이 11명 나왔습니다. 본인 확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 도시 현진화 담당관들의 다수 직원 아이디 말씀드리면 앞에 4자리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서울시는 논란이 된 뒤 댓글들을 지우려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여전히 조직적인 게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소년도 아니고 탈선을 왜 하시나. 나이 처먹을 만큼 쳐드신 공무원들께서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지난 8일 오전부터 구청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이 지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강남특별자치구 발언을 했지요. 이 발언에 대한 지지 여론을 과시하기 위해서 구의회 구정질문 때 들고 나간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24개 가운데서 17개가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는 오랜 기간 비방 댓글을 방치하다가 당사자에게 사과 없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지웠다면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뭐가 지워졌는지 지워지기 전에 캡처한 것을 인터넷판에 올렸는데요. 지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울러 지운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무원 11명이 구와 관련한 포털사이트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서울시를 비방하거나 강남구를 두둔한 정황이 서울시 조사 결과에서도 파악됐습니다. 앞서서 한겨레는 강남구 직원 4명이 댓글을 달았던 정황을 포착해서 보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7명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강남구는 2명만 개인적 차원에서 올렸다라고 했는데 11명이 업무 시간에 글을 올렸다? 조직적 차원의 댓글 작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서울시가 실질감사에 착수할 경우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추가 조사를 벌여서 실질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는 댓글의 내용과 상부의 지시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댓글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또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혐의 이것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강남구는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인천시 의회가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3번째로 무산시켰습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인천시 교육청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5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예산 분담에 동의한 인천시 남구 등 4개 군구에 우선 시행하는 방안, 올해 7월 강화군만이라도 우선 시행하자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다른 군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면서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원들이 반대하니까 10개 군구 전체 중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조정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유정복 시장이 수장인 인천시가 예산 분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산시켰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집권하더니 인천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일까요? 헬 인천이 돼가고 있다. 이런 평가 너무 야박한가요? 중앙일보 일면 기사 주목됩니다. 삼성이 스마트카를 내세워서 자동차 사업에 사실상 다시 뛰어듭니다. 2000년 외환위기 여파로 르노 자동차에다가 삼성 자동차를 넘기면서 시장에서 철수한 지 15년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조직을 개편해서 전장사업팀을 신설했는데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으로 구성된 기존 3대 성장축에다가 스마트카를 더한 것입니다. 앞으로 삼성은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즉 무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구글, 애플과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 관계자는 스마트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껍데기를 제외하고 자동차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삼성이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껍데기를 뺀 나머지를 다 삼성이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인 자동차 사업, 거의 모든 국내외 유수의 기업이 뛰어드는 셈이네요. 현대자동차 어떤 입장일까요? 한겨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월에서 10월 증가했던 대형마트 매출이 11월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또 백화점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우려했던 소비 절벽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소비 절벽은 정부가 인위적인 내수 촉진 정책으로 소비가 짧은 기간 늘어났다가 곧바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단기 처방의 효과가 소진됐다면서 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건전성 제고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한다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지금 빚이 너무 늘었는데 여기에 집중하라. 내수 확대. 이건 차후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 이게 답이 아닐까요? 민주진보 포털 시민의 날개가 드디어 12월 10일 문을 엽니다. 뭘 할 거냐고요? 우선 총선과 대선 투개표 감시를 시민이 직접 하는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고요. 또 알바단을 박살내는 SNS 대응본부, 또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정당별 응원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베타 버전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써보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세요. 최고의 연대는 입금인 거 아시죠? 농협 301-0182-2885-41 사단법인 시민의 날개입니다. 개발비 10억 원을 모으는 일시 후원, 그리고 운영비로 쓸 CMS 월 회원 많이 등록해 주세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오늘은 먼지를 씻겨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20에서 60,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서 5에서 30mm 가량으로 겨울비치고는 꽤 많겠고요. 그 밖에 중부 곳곳으로도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김창엽 서울보건대학원 교수의 의료산업이라는 신기루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덕분에 의료산업이 다시 등장했다. 여야 합의로 의료를 빼기로 했다더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되살려 놓았다. 노무현 정부도 찬성하던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과거 대통령이 아니라 그때의 경제 관료를 떠올린다. 정권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고 했던가. 겉모양만 바뀔 뿐 기업고 의료산업을 찬성하려는 그들의 의지는 정권과 무관했고 무관하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경제에 목을 매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아픈 사람을 볼모로 해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그런 윤리적 문제는 잠깐 치워놓자. 의료산업화나 의료산업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국내용, 외국용 가릴 것 없이 의료의 본질적 특성이 돈벌이용 산업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 산업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위선적이다. 산업이 확대되고 성장하려면 누군가 더 많이 소비하고 비용을 대야 한다. 어떻게 포장하든 서민의 부담이 늘지 않으면 의료 산업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보다 더 비싼 의료를 더 많이 소비하라는 것인가? 문화와 여가, 주거, 교육, 삶의 질을 희생해야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 의료 산업 키우기 전략은 지독한 불평등 구조를 더 굳힐 요량이다. 불평등의 셈법은 간단하다. 산업이 성장하고 부가가치가 커진다고 치자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고 낙관해도 좋다. 그러나 셈할 것은 따로 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부자들이 혜택을 더 누린다는 얘기죠. 그 답 때문에라도 나는 반대한다. 네, 김창엽 교수의 칼럼이었습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